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남의 말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이야기죠. 제가 사는 전주 전라도에서는 우리가 남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개 지연으로 얽힌 관계들이 우리가 남이여 그래요. 우리는 남입니다. 특히 아무리 지연으로 똘똘 뭉쳤다 하더라도 금전관계에 얽히면 철저한 남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 중에 최고는 혈연이라고 하죠. 피. 그런데 몇 억만 가지고도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도 돈보다 약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지는데 지연과 학연, 우리 남입니다. 현실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의 3분의 1 정도가 가족 간에 일어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부부 간에. 이렇게 피를 만들어내는, 피의 인연, 혈연을 만들어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갈라서면 그냥 남인데, 그래서 너와 나는 점 위치 차이 뿐이잖아요. 점 위치 차이. 자, 너는, 나는 이 안에 들어있느냐 바깥에 들어있느냐의 차이일 뿐, 너와 나는 금방 그러죠. 님과 남이 노래도 나오잖아요. 대중가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점 하나 빼내면 님이 된다고. 그런데 가족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뭘까요? 돈? 그래요. 말입니다. 또 말. 속담에도 가장 많은 게 말입니다. 말에 관련된 거. 말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면서 조선시대에 되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속담들은 신분사회에서, 계급사회에서 관존, 민, 비, 남녀 차별, 그게 심한 사회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설화, 혀에 화를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말이 중요하다, 그런 속담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남의 말을 거기서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또 조선시대 시조가 있습니다. 남의 말 좋다 하고 남의 말 것이, 말로서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하죠. 내가 남 말하면 남도 내 말 하나니,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끝에 종장에 보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역시 언어 비슷한 말과 뜻이 다른 그런 이야기로서 언어 유희를 하죠. 말 희롱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남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남 험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거기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험담을 듣고, 또 흉은 사일이다, 남의 말은 사흘이다, 그런 자세로 살으라는 이야기죠. 그처럼 말이 참 중요하다, 말 조심하라, 남말 하지 마라, 남의 말을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새기지 말고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 세상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말은 남는 장사라 그럽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되게 투자 권유를 하죠. 부동산, 주식, 코인.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제가 주식 저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말로써 남들을 유인할 수 있고 유혹할 수가 있잖아요. 말로써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장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왜? 미천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쉬운 게 말입니까? 발로 하는 거는, 발로 뛰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한마디 함으로써 제 말도 세계에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공작은 동물세계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붙었다. 말이 필요 없죠.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또 하다못해 외제차 중고차라도 살려면은 3천만원 4천만원 필요하잖아요. 걔네를 살려면은. 그러면 그 차를 보여줌으로써 이성을 유혹한다. 그러려면 요즘 휘발유 값도 비싸고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이처럼 뭔가 보여주는 거, 발로 뛰는 것은 어려운데 말로 하는 건 얼마나 쉽냐고요. 그런데 남는 장사잖아요. 그리고 말은 세상에 한 방에 터뜨릴 수가 있고, 옛날에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도 이렇게 그림과 함께 녹화를 해서 남기잖아요. 세계에 한 방에 터뜨리면서도 이것을 녹화해서 두고두고 남겨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도, 다른 것 하는 동안에도 이 말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좋은 일이 없죠. 더군다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은 얼마나 빠릅니까? 저장해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이 여기서 하는 말이 지금 바로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빠른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왜? 의사소통은, 감정 표현은, 정보 전달은, 지식 축적은 말로써 해나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말과 글로써.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세계에서도 주식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는 주식 한 주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아마 투자가 주식일 겁니다. 2019년에 600만 정도 되는 투자자가 2021년에는, 그때는 성황이었죠. 그때는 약 1,4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훌쩍 넘게 2년 사이에 부른 거죠. 아마 지금은 이제 유동적일 텐데, 이렇게 주식 투자가가 부동산 투자가나, 부동산은 덩이가 커서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 코인 투자자도, 코인 투자자는 지금 약 한 500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마 돈만 있으면 주식 투자가 남는 장사라는 거 알고 그쪽으로 가겠지만, 대개는 푼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코인. 그 100만 원 이하가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 네 식구 중에 아는 사람 주식 조금 하고, 큰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몇천만 원 하는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에 저는 신문으로서 주식을 하나도 안 하지만 신문으로서 세계 경제를 그래도 읽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요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주식 팔아야 되겠다. 뭘 사냐 했으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외국 주식 산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애플, 한 사람은 이 한국 최고의 삼성 이런 거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 몇 달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전하고 한 사람 하게 되니까 아마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뭐 투자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빚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았습니다. 수업료 많이 지불하고 경험의 학교에 거액을 낸 다음에 배웠기 때문에, 아 그래, 내 아들도 내가 그랬듯이, 내가 우리 아버지 말을 안 들었듯이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들어도, 아 그래, 수업료 지불하고 배우는 거지.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이 위대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삼성 뭐 6만 원대 후반? 근데 오늘 제가 이 촬영할 때 10시 안팎 하니까 뭐 코스피가 2,400도 깨지고 삼성도 5만 8천 원대 안팎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팔아라, 그거 6만 5천 원대 됐을 때 삼성이 한 사람한테 팔아라. 근데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팔지 마라.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 그리고 이제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6만원대에서도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5만원대인데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질비하니까. 그래서 이 주식 유튜버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의 메인 이야기가 뭐예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벌었다. 벌었는가 어쨌는가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사람은 통장으로 확인해주고 그런다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 샀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책도 쓰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는 요즘들은 좀 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에서는 그렇게 손절매를 이야기하던데 실전에서는 손절매 지금이라도 하라. 그리고 상황이 전반적으로 볼 때 늦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손절매 기준을 설정했으면 그 기준을 지켜서 냉정하게 한번 팔아봄으로써 손절매 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책을 쓴 사람마저도 방송을 하면서는 지금 하면 손실이 확정된다. 지금은 저점이다. 아니, 저점이면 오르는 겁니까, 주식이? 삼성이 5만원대 내려오면 오르는 겁니까? 그렇게 시장을 왜곡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자기 이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한,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빠져나가면 시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끝나는 거잖아요. 크게 이야기하자면, 과장하자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를 계속해서 잡아두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도 붕괴되는 거고, 가족대에서도 이렇게 너와가 나가 님과 남이 말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책 쓸 때 한 이야기와 말할 때 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 말을 믿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이 이제 나왔으니까 하지만 평균 이렇게 매수했을 때 가격이 78,000원인가 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를테면 10%를 잡았다. 그러면은 한 15,000원 빠지면 적어도 6만원 내려왔다 하면은 손절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솔직한 주식 유튜버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유튜버 이렇게 저렇게 요새 좀 보는데 주식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안 봤다니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저점이다. 그 다음 지금 팔기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지금은 손절매 하기에는, 손실을 확정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리고 이제는 오를 수 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오른다고 하죠. 이제 저점이니까 오른다. 이제 상승할 때도 상승하니까 오른다. 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이제는 오를 타임이다. 타임 때문에 오릅니까, 주식이? 항상 오른다고 하고 항상 괜찮다고 하고 팔기에는 너무 늦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주식 유튜브 보는 사람들의 90% 이상입니다. 왜? 날마다 방송을 하면서 짧은 안목을 가지고 한 10분 안팎 되는 방송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복합적인 안목이라든가 세계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스타들은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버핏이 유튜버 하는 거 봤습니까? 소로스가 유튜버 하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몇백억 굴리는지 몇천억 굴리는지 박영옥이라는 주식 농사 있거든요.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옵니까? 그 투자가의 대가로서 회사를 설립한 박현주가 나와가지고 유튜버 해가지고 지금 살 때다 이야기합니까? 사기꾼 비슷한 사모펀드 하는 사람이라든가 주식 해가지고 매덕 벌은 사람이라든가 기껏해야 몇십억 벌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습니까? 소로스가 쓴 책을 읽는다든가 로저스가 쓴 책을 읽는다든가 버핏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 저서를 읽는다든가 뭐라고 했어요? 로저스 같은 사람은 쉬는 타임이 더 길어야 된다. 투자하는 기간은 짧아야 된다.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주식은 사실은 투자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고 어찌 보면 기다리는 시간과 기다림과 쉼 그 자체도 투자한 거예요. 현금으로 바꿔 놓는 거. 그리고 손절매 늦게라도 하는 거. 그리고 제 말도 들을 건 없습니다. 그런 방송을 주식 유튜버들 중에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왜? 자기 구독자를 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처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말을 들어야 돼요. 저 신문 한 7개를 보는데 이 신문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10% 내려가면 나는 손절매 하겠다.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이 손절매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해보는 거, 경험을 통해서 수업료 주고 자기가 배우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주식이 저점에 오릅니까? 내가 열망한다고 오릅니까? 그리고 주식 유튜브들이 얘기하듯이 늘 오릅니까? 저점이니까 오르고, 상승하니까 오르고, 박스권에 갇혔으니까, 정지했으니까 오르고, 오랫동안 횡보했으니까 오르고, 그러면은 주식에서 손해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삼성이 5만원대가 되고, 왜 코스피가 2400대가 무너집니까? 2000대에 접어든 지가 12년 전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2010년. 그 12년 동안 지금으로 보면은 몇 프로 오른 거예요? 20% 오른 건가요? 그러면 1년에 2%도 안 오른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 요인이 경제 상황 봐야죠. 그 경제 상황에서는 뭐예요? 환율,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자원, 금리, 부채 상황,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 문화, 인간들의 심리, 이런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오를 만한 상황이 돼야 주식이 오르고, 그래야 산업이 올라가고,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서 우리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는데요. 아니, 지금 당장 봐도 환율만 해도 우리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금방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1295원 안팎이던데. 금리, 미국에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베이비, 빅, 자이언트, 원빅 그런다는 것 같더라고요. 0.25, 0.5, 0.75, 1%를 그렇게 각각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 애기 걸음, 빅, 큰 걸음, 자이언트, 거인의 걸음, 원빅, 아주 큰 한방, 그런 이야기인가 본데. 그렇게 오를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오를 분위기가 돼야 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식 유튜버들 얘기인데 진짜 웃기는 얘기가, 저점이니까 이제, 아니 옛날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데, 아니 주식 유튜버가 자기가 그 전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 다른데, 지금 상황이 저점이니까 오른다? 그때는 저점이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저점이었고, 그 상황이 풀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항상 변하는 상황에서 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때 자기가 저점이니까 그래가지고 재미 좀 봤으니까 지금 저점이니까 오른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주식은 저점이면 오른다? 저점에 내려가면 오른다? 그래, 큰 틀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경기고 주식이니까, 내려가면 골이 깊으면 말 그대로 산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도 올라갈 상황이 돼야 오르는 것이, 저점이니까 오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주식 투자하면 깡통차기 십상이죠. 손절매 이야기는 책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투자해서 만난 사람들도. 근데 유튜브 방송에 들어보면 거의 안 들려요. 손절매 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었을지라도 상황 잘 판단하시오. 제가 책임은 못 지음이지만 상황 잘 판단해서 경제가 내렸는다고 생각하면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손절매 하시오. 제 아내도 65,000원 안팎의 삼성, 지금 같으면 몇 주 더 사잖아요. 이를테면 몇십 주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왜 손절매가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내려갈 때는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 판단 미스였구나, 처절하게 깨닫고 수업료 주고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푼 좀 잃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 경험이 체득이 됐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남 말을 듣고 판단 내린 것보다, 그래가지고 손해봐가지고 남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책임지고 판단해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실패해서 배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주식 유튜브에서는.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팍팍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괜찮은 유튜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주식 유튜버는 주식 관련자니까 그래.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큰 유튜버에서는 사람들 데려오더라고요. 누구니까? 거의 다 주식 관련자니까 그래요. 제가
86년 시골학교에 발령받았었는데, 시골학교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그때는 전화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 한 좀 몇 년 있다가 도시학교로 이렇게 전주로 옮겼는데, 사립학교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전화로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지도부실에 있었는데, 교무실 큰 데서 확인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도부실에 뭐 몇 명 없으면 거기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랄까요, 투자자들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저런 사람 얘기 들었겠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제가 거의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입니다. 왜? 그만큼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남의 말 듣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유튜브 쉽지만 보는 거 괜찮지만 그보다 어려운 길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경험과 지식 축적, 그 중에서도 문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고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그 몇십억 밴 그런, 어찌 보면 그 투자 세계에서 보면 피라미 같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주식 유튜버에게 속지 않으려면, 주식 유튜버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할 줄 알려면 비판적 안목, 주관적 안목, 종합적 수용 능력,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관적으로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세계 최고의 고수들의 책을 읽어야 돼요. 틀린 말 몇 번 하면 과감히 그 유튜버 구독 취소하고 듣지 말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허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꼼수, 거짓말, 뻔히 보이는 어떤 속임수, 그런 거 쓰는 방송은 딱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고수들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고수가 되는 겁니다. 하수는 하수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잃고 삶 잃고 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믿지 마라. 제 말도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길러서 여러분들의 주관을 기르세요. 근데 저는 이 주식 유튜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주식 유튜버 중에서도 어설픈 사람은 말로써 말썽 일으키지 말고 말을 많은 것이 차라리 나은 사람도 많아서 해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